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항공모함 킬러 역할을 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 도입한다고 합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에 공대함 유도탄 -240 명으로 선행연구 조사 분석 공고가 나왔습니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선행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함 미사일은 암속인데 비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2에서 3으로 비행하기에 방어하는 입장에서의 요격이 쉽지 않으며 상당히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특히나 항공모함을 무력화하는데 유용한 무기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대만 등과는 달리 아직까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올해 7점 배치를 목표로 개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위 나라와 마찰이나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사업인 관계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개발이 검토되었고 지상, 해상 또한 수중에서도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바로 문제는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우리 국군이 어떤 방식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도입할지 아직 선행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무기 수입국인 미국이나 유럽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없는 실정이며 때문에 현재 국내 개발 착수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경우에는 전투기에서 장착 운영될 계획이며 현 공군이 운용 중인 F-35E, F-15K, KF-16 전투기 경우 미국산으로 국내 개발된 무장을 통합할 경우 미 정부와 전투기 제작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험 평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에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전투기인 KF-X에 장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며, 특히 KF-X의 경우에는 국내 기술 개발로 진행하기에 국산 무기 장착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도에 일본의 반응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한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연구,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은 일본의 ASM-3의 필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한국이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이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운용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다음속에 미국 공대함 미사일 하푼밖에 없으며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 있는데 해성은 함대함 밖에 없기에 항공기 탑재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해외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수입을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불행히도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전투기 탑재 가능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나와 있지 않기에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대만, 일본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은 러시아의 P-800과 러시아와 인도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순항 미사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주변국의 항공모함, 실질적으로는 중국 항공모함과 일본의 경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한국 기술로서의 개발을 극비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대해 국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군 관계에 대해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과거에 몇 번이나 보도되고 있지만 한국 국방부가 공개적으로는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인정하거나 언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언론의 과거의 보도 종합을 해보면 한국군이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성능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검토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경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음속 대함 미사일 최고 도달 속도는 마하 3.0에서 4.0 정도로 작전 범위는 300에서 500km 정도이다. 세 번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유도 방식은 모두 불명이다. 네 번째 항공 탑재형뿐만이 아니라 차량 또는 잠수함을 포함 함정에도 탑재하는 타입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능 및 사양이 실현할 수만 있다면 현재 일본이 개발, 착수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 사거리 연장형이 대략 400km 정도인데 이에 필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KF-16과 F-15K 무기 체제 통합을 허용할지는 미지수 이기에 현재 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X에 대한 통합이 국산 개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실용화가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KF-X 양산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빨라도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며 실제 부대 운용이 시작이 될 시기는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2020년 중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의 전투기 무기 체제의 통합과 테스트 이후 공대함 미사일로 실용화시킨 것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전투기 탑재 공대함 미사일보다 앞서 차량, 잠수함, 함정 타입의 전력화가 먼저 일 것으로서 높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국 언론의 생각이 맞을 것다라고 가정하에 추론이겠지만 한국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완성을 하면 서방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구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하는 국가의 전투기, 군함의 무기 체제 시스템이 통합되어야만 한국 초음속 미사일이 운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서양 방산업체는 통합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며 따라서 해법은 한국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X와 국내 기술로 구축한 한국형 자기 구축함 KDDX 및 최신 도산한 창호 잠수함 등 국산 플랫폼과 함께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에 풀지 못한 숙제는 한국이 해외로 수출한 플랫폼은 태국의 호위함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정도이므로 탑재 제품의 수출은 어려움을 더 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반응은 설마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을 하는 모양새인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개발에 앞서 설명한 그 내용대로 대한민국은 대함 미사일의 경우 러시아 군이 보유한 야혼트 기술의 이전을 받아 기존 해성을 대체할 신형 미사일 개발에 올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야혼트와 성능은 비슷하지만 크기와 무게는 줄이고 전장 6m 이하 직경 533mm 이하 발사 중량이 1월 5일 톤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브라모스 M과 유사한 크기이며 노즈콘과 날개 부분은 스텔스 설계를 적용 적의 레이더의 피탐지율을 낮추며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도 있어서 다양한 전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GPS, INS 유도 시스템, KU-밴드, 능동 레이더 센서의 ESM 추적 모드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자전의 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드 탐색기를 적용하는데요. 다중 모드 탐색기는 표적에 대한 인식률도 높아지고 재미에 대한 대응 능력도 상상됐다는 설도 있으며 탄두의 둔감 장력을 적용하여 CIWS 철갑탄이나 근접 방어 미사일에 대한 근접 폭발도 방어할 수도 있고 함선 철판을 관통해 내부까지 들어가 폭발하여 피해를 높일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군 당국 소식통에 의하면 속도는 마하 3에서 4 작전거리 300에서 500km이고 2020년 중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개량 연구를 진행하였던 해성 성능 개량형이 2020년
국방내산의 해성 2차 성능 개량으로 사업명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도 2019년 은 330억 원이었으며 2020년은 2배 이상인 870억 원으로 배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차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됩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일본의 경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KF-X의 공대함 파생형 무기의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 초음속 지대함 함대함 또는 잠대함 마지막으로 공대함 순으로 전력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슈퍼맨 3 중국이 독자 개발하여 배치한 둥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경우는 마하의 그 이상의 속도로 비행을 하여 항공모함 킬러 각오도 불리웁니다. 시연 과정에서는 미사일이 대형 수송함인 전차 상륙함의 선체를 뚫기도 했습니다. 암속 대함 미사일 대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상당한 관통력 및 파괴력을 냅니다.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의 경우 지상과 해상 그리고 수중과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 중국은 작년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실전 배치했다고 관영 매체가 발표했는데 미사일은 지난해 10월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 때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마하 5 엄청난 속도로 지구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차세대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작년 12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가 전한 아방가르드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20 정도이며 중국의 둥펑-17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초음속 공함 미사일이 자국산의 성능을 넘어설까봐 두려워하는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일본이 개발한 F-2 전투기에서 장착 운영하는 어즘-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데 2018년 1월 일본 현지에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양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대신해서 사거리 연장을 위한 개량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중국의 항공모함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